오늘 인천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인천 인구가 300만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300만이 도달한다고 갑자기 세상이 바뀌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큰 하나의 변화기에 인천의 새로운 미래의 방향을, 정책 방향을 정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에 검토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천형 복지 모델을 공감복지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로 하는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인천형 복지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인천시는 그동안의 부채 문제를 비롯한 이 재정 문제를 건실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인천의 많은 현안들을 가시적으로 풀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진행형입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이제 그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행복 체감 지수를 높여서 정말 인천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또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 규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민선 6기 후반부는 시민 체감형 시정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 하나가 인천의 복지정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고 발전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빈곤, 또 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빈곤 탈출률, 즉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이를 탈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중상위층으로 올라가는 그 빈곤 탈출률이 아직도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노인이나 청년과 같은 1인 가구 비율이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약 24% 되는데, 이분들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되는 그런 상대적 빈곤율이 거의 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의 반 가까이가 상대적 빈곤율이 있고, 1인 가구의 비율은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천시의 복지 예산을 보면은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2조 2,200억 정도.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는 상당 부분이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재원이 많이 포함돼서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볼 때 복지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복지의 1차적인 대상이 되는 수급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그 수의 대상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천형 복지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야만이 이 정책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해서 많은 관련 시민단체하고 토론회 간담회도 하고, 또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기 관계되는 각 복지 단체 또 전문가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런 정책 수립에 많은 참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즉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시기에 복지를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복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천형 복지 모델은 결국은 복지를 필요로 하는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돌봄 복지를 촘촘히 마련해 가면서 지역 복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복지 모델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우리가 비전과 복지 목표의 큰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우리 온갖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복지 안전벨트를 만들고 시민 중심 복지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5가지 주요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5가지 정책 방향은 틈새 없는 인천 복지, 고용 복지를 통합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생애 주기별 돌봄 서비스, 나눔 공유 공간 공동체,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복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조금 좀 주요한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어서 우리 사업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SOS 복지 안전벨트 구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지원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긴급 위기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위기 가정은 현행 법령상에서 지원을 하는 거 말고 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긴급한 위기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생계도 될 수 있고 의료도 될 수 있고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될 수 있습니다. 약 30억 원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 프로젝트는 특히 아주 저소득층 중에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발견에서 치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고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 의료원을 통해서 호스피스 완화 병동을 신설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또 저소득층 무상 진료와 수술 지원도 함께 해 나가면서 이 실질적인 약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일자리 중에서 역시 어르신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이게 또 대표적으로 복지 측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는 지금 3년 연속 우리가 대상을 수상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안주할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보고, 또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가는 걸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금년도에 22,830명인데 내년도에 24,000명, 또 후년도에는 27,000명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노인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정책 성과를 분석을 해서 가장 수요자 중심으로 바람직한 일자리 중심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35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일자리 문제는 이 경력 단절 여성, 경단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인 일자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당해년도 사업 중심으로 되는 것에 비해서 경력 단절 여성은 새로운 사실상 취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만 내년도에는 13,300명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갔고, 또 새로운 일자리로 14,500명을 후년도에 만들어가는 이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인천 여성 일자리 지원단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기업 맞춤형 기업 훈련 확대라든가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연구, 여성 일자리 연합 박람, 새1 인턴 취업 확대,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방문 통합 관리 등등의 정책을 통해서 기업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고, 가족 친화, 여성 친화, 기업 발굴, 취업 연계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롭게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해나가겠고, 내년도에는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이를 두고 있을 때 엄마가 행복하고 아이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임신 출산을 장려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뒷받침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출산 축하 선물 바구니, 여기는 최소한의 필요한, 당장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서 영양제 지원이라든가 모유 수요 장려 프로그램 등을 또 동시에 다 운영을 하고요. 특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산 후 이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출산 장려도 이루어 나가고 또 건강하고 안전한 산모에 대한 정책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약 23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역시 교육이 문제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시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시켜 나가는데 316개소의 공보육 인프라, 인천형 어린이집, 또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이것을 모두 635개소를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여기에는 약 2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 중에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은 좀 기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자세유지기구, 이 자세유지기구는 장애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근데 획일적으로 나오는 제품 갖고는 본인하고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 유형에 맞춤형 기구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걸 찾아가서 본인한테 찾아가서 그 체형에 맞게끔 유지기구를 제작을 합니다. 이런 자세 유지기구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지금 동 지역에 주민센터가 엊그저께 서구 연희동부터 시작돼서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바뀝니다. 150개 동이 전부 다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복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행정 시스템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사회보장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이 행복센터에 구성되는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각 동별로 사업제원 공모를 통해서 이분들이 바로 복지 정책에 직접 관여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의 특징에 상황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부터 인천 모든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3억을 배정을 해서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하고 학교 전파시켜 나가는 그런 안전보등 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이 사실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복지 실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뭐 수치적으로 나타나 있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그 다음에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현 실태는 그 현실하고 불구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정확한 실태 조사와 더불어서 어떤 것이 정책적 효과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기 위한 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학생들을 내년부터 참여시켜가지고 대학생들한테는 이것이 적정한 일자리도 되지만은 아주 촘촘하게 수요, 그다음 실태 진단을 하는 이런 정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청년들에게는 이 복지 실태를 공부도 되고 현실에 대한 이해도 되고 또 약간의 뭐 일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아르바이트 개념도 되고 또 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복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정확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이것도 뭐 우리 시에서 아주 정말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흔히 문제가 있는 뭐 아동학대든가 또 여성폭력 이런 부분으로부터 안심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폭력 예방 안심드림과 아동학대 안심드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수가 있다. 무인저성 안심 택배 서비스라든가 폭력 예방 안전 멘토 멘티 결성, 초등학생 성인 지적 인권 통합교육, 24시대 폭력 상담 콜 운영, 또 아동학대 문제 관련해서는
마을 아동 지킴이, 아동 보호 전문 기관 확대, 아동학대 근절면 신청 통합 지원 체제 구축,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좀 현실을 잘 이해하고 거기서 성과 있는 정책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아동학대와 여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좀 우리 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정책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기타 이제 쭉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18개의 시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중심에는 이제 틈새 없는 인천복지를 통해서 시민들의 사각지대에서 지원의 시기를 놓쳐서 송파 세모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발달 장애에 대한 조기 지원으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건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시민이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복지를 해야 될지 이런 기준선, 적정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기준선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긴급 취약 해체에 대한 주거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화재나 수해나 기타 집안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거리에 이렇게 내몰리게 되는 경우를 저희가 막기 위해서 임시주택 100호를 만들어서 단기간 동안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큰 방향으로 고용과 정책의 통합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 보장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그 참여자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활로다가 이렇게 새롭게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창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성공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진입되지 않도록 꾸준하게 관리해서 진정한 복지의 탈수급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습니다. 이번은 장애인과 공공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들께서 직접 이 카페에 참여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사회 일원으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원해드리고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애 주기별로 우리가 출산과 보육에서부터 건강한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게 돌봄 서비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반 지원 사업은 또한 공보육 지원 사업도 시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게 인생 2막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인천 맞춤형 시니어 연구소를 설립하고 예비 노인 세대에게 즐거운 인생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되면서 치매 문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 시설을 설립해서 경도 치매 환자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매 예방 사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나눔과 공유와 공감의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또 사회적 약자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행복나눔 인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 인천 사업에 우리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 약 5,000개 시설이 있는데 5,000개 시설에 각 사회적 자원을 공유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러한 여건들을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공유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서 사회적 자원을 통해서 약 20억 원의 사업비를 시민들께 나눔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비예산 사업으로 3,000 가정에 대해서 사랑의 언역 사업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분들에게 지역의 공동체 간 자매결의를 통해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한 18억 원의 민간 자원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애인 꿈나무 멘토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멘토가 대학생이나 여성 리더라든가 또 공공기관에 계신 뭐 비년 리더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학습, 진로, 금융 문제를 아동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낙후되고 소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재능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그 주거환경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공감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자 공감 여행은 장애인분들이 단체적으로 어디를 여행을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편안하게 또 가고 싶은 것을 편안히 갈 수 있도록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 공감 여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워킹맘 워킹데드가 행복한 가정 친화 직장을 만들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의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따뜻한 복지 마음 갖기 시민 교육 확대입니다. 우리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게 그냥 나눔 문화만 주장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이해와 복지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자꾸 키워나갈 때 지역이 더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직접 복지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갖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과 안심복지도시를 통해서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 특히 여성과 아동께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지역의 특성인 소외오도의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1단계로는 어떤 그 만성질에 대한 관리에서부터 2단계로는 건강마음 사업까지 일반적인 생활에 대한 지원 관리까지를 소외오도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관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와 보훈가족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 중에서 그 국적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검사와 혈압검사 등을 지원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건강을 시가 직접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국보훈 가정에 대한 심리 지원 사업으로 호국보훈 가족이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전쟁에 직접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교육, 건강교육과 찾아가는 심리 지원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예상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동폭력에 대한 그 예방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이상 18개의 또 단위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 시황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결국은 예산으로 뒷받침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뒷받침되거나 또는 이걸 추진해갈 수 있는 추진 체계 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예산 문제를 비롯해서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를 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은 우선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만 갖고 얘기할 때 약 131억 원이 추가적인, 그러니까 금년에 뭐 들어가고 이런 예산 말고 추가적인 순수하게 순증 예산만 131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뭐 제가 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사업으로 인한 수혜자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약 25만 8,863명이고 333억 정도가 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이 예산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인천형 복지를 추진해 나가면서 사실상 이 취약계층,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특히 이런 부분의 복지를 필요하는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복지 시혜가 수혜가 되도록 한다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완결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책도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보완해서 반영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보다 촘촘한 복지 정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복지 수요와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런 사업부터 추진을 합니다. 아까 대학생들 참여시켜서 우리 촘촘하게 복지 실태를 조사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진행형이라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여기 오늘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또 중요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부하고 협의나 제도적 뒷받침 등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결정되는 대로 추가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이라는 게 시대의 화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참 모든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다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는 그동안에 이루어오는 재정 성과라든가 또 각종 사업의 배소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복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행 복지수를 높이는데 주력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시정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이제 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다 발전적인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